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내가 산 주식이 올라가면은 이제 평가손익이 플러스가 되는 거고, 떨어지면 평가손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그걸 이제 팔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내 돈은 아니죠. 한마디로 실현 수익, 실현 손실 이렇게 통장에 찍히기 전까지는 그냥 평가된 금액으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렇게 남게 되는데, 주식 초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그 평가 손실을 아직 팔지 않은 상태에서의 마이너스를 견디기 힘들어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칼손절해야 된다 이런 이론도 있는 것일 거고, 여러 가지 그 평가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주식을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니님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되게 자유롭거든요. 평가 손실에 대한 그 압박에서 감정적으로 되게 자유로우신 거를 그동안에 이제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매매에서도 보여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말씀도 해주시죠. 뭐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하다못해 나는 상패까지도 견뎌가면서 주식할 수 있다, 그것까지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것도 감수한다 이런 취지신데, 이게 이제 주식 초보자들한테는 정말 와닿지 않는 얘기거든요. 오늘 한번 나는 평가 손실이 두려워요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주식 초심자분들이 마인드를 조금 개선해서 조금 더 가능성 있는 주식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무슨 취지로 이제 오프닝을 했는지 이해하시죠? 예, 되죠. 참 심오한 이야기가 되죠. 돈과 관련된. 진짜로 자본주의 시대에서 돈이란 것이 정말로 많은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릴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준점 같은데,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잘나서 평가 손실을 잘 견딘다,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하셨었던 되게 안 좋은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무슨 마이너스 90% 간 종목을 제가 신도 아니고 그 종목 자체적으로 그 종목 안에서만 살려낼 수 있어? 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하지만 꼭 그 종목 안에서만 살려야 될 필요는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머님 말씀하시는 거는 뭐 주식을 몇 가지 보유를 하고 계시게 될 거 아니에요, 주식을 하다 보면. 근데 거기에 뭐 마이너스 50%인 상태, 평가 손익 상태인 주식이 생겼다, 뭐 다른 거 이제 제쳐두고 일단 이런 게 생겼다, 그럼 이렇게 되더라도 결과적으로 내 주식 전체는 성장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50% 됐다가 얘를 최종적으로 플러스로 마무리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전체적인 거가 플러스가 될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갖고 계신다는 거겠죠.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참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어려워 하시는데, 그냥 저 되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이 났습니다. 가족입니다. 참 그림을 못 그렸지만, 아빠, 엄마, 오빠, 동생 있는데, 가족 구성원들이 전부 다 잘 사회생활을 하면서 각자 돈을 잘 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원치 않겠지만 어찌저찌해서 동생이 만약에 아프게 됐어요. 아파서 병가를 내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일을 못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이 집안은 무너질까요? 라고 하게 되면은 실제로도, 현실에서도 가족 구성원 한 명이 아픔으로 인해서 집안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비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극복하는 가정도 있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이야기하는 건 잘 극복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 계좌도 마찬가지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이 동생이 아픈 거를 잘 나을 수 있게 가족 구성원이 되게 원론적인 답변이지만 도와주는 것이고, 도와주면서 회복시키고 다 나아서 이 동생이 다시 사회에 나와서 자기 역할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극복이 가능한 거거든요. 여기서 다 각계전투로 모른 척하는 가족 구성원도 있겠지만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도와주면서 풀어갈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주식으로 따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 4개의 주식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픈 거죠. 마이너스 50%가 된 거죠. 그럼 여기서 도와가면서도 해결할 수 있다. 아니면 지가 혼자 힘내가지고, 엄마 같은 경우에는 혼자 뭐 약 먹고 뭐 운동하고 그래갖고 혼자 나을 수도 있을 테니까 종목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뜻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비유가 되게 좋네요. 제가 보니까 이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니님이 이런 주식에 마이너스 50%까지 나는 견딜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 뭐야? 어니스트는 주식하다 보면 마이너스 50%를 맞아? 야, 주식을 도대체
얼마나 못하면 저렇게 되는 거냐. 그래서 이렇게 되기 전에 잘라냈어야지. 마이너스 한 뭐 5%대 손절을 하든 마이너스 50%갈 때까지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마치 그거는 여기서 이제 막내가 아파가지고 이제 막 아픈데 병원 데려가지 않고 야 아프네 그냥 갖다 버려 막 그런 느낌으로 또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기침 한번 하면은 막 호적 파야죠. 네, 기침 한 번에 호적판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가정을 꾸려나간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정말 매정한 엄마 아빠는 그런 식으로 해서 건강한 가족을 유지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러면 뭐 아기를 낳는 그런 시간과 비용과 뭐 여러 가지 그 호적을 팔 때 감정적 아픔 뭐 이런 걸 다 생각을 하면 그게 좋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식도 여기서 이제 아프면은 이렇게 되면 얘를 같이 지원을 해서 살리든 혼자 자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열심히 뭐 운동을 시키든 그런 게 그게 더 건강한 방법이고 그게 더 건강한 주식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어니스트님은 그렇게 하신다. 그리고 그 방법을 알고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여기서 근데 이렇게 비유했지만 현실에서 있으면 참 좋겠지만 현실에선 없는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아픔의 정도가 현실에서는 만약에 그냥 중환자실 가는 정도까지만 돼도 그래도 치료라도 되지만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회복이 될지 안 될지 인간의 의술로 불가능의 영역이 존재는 하잖아요. 근데 투자에선요 그 불가능의 영역이 과연 뭘까요? 라고 하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상장 폐지거든요. 사망선고 같은 거죠. 식물인간 되는 거죠. 네. 근데 거기서 투자에서는 마치 그것조차도 살려낼 수 있는 신약이 있다라는 생각이 강해요. 대신에 조금 비용이 들 뿐. 하지만 돈으로 해결 가능하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생각이 강하다는 게 뭐예요? 투자에서는 신약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이 파트 동생이 정말 아파서 사망 선고까지 받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만병통치약을 사서 살려낼 수 있다. 이게 주식시장에선 가능하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실제로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이 동생이 가지고 있었던 슬랏의 자금을 메워주면 재생하는 거니까요. 그렇잖아요. 돈으로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장 폐지된 거를 그 종목을 살려낸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죠. 아, 그쵸. 그런 뜻은 아니고 이거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네요. 네. 비유가 참 그래요. 좀 근데 네. 사실 이만큼 좀 약간 절박한 비유잖아요. 이거는 되게 잔인한 비유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에다 딱 비유해서 주식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좀 유익할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왜냐면 너무 쉽게 막 주식을 샀다가 팔았다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주식을 자주 사고 파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너무 신중하지 못한 거죠. 이 만남이 가족 구성원을 드리는 것이. 그러다가 이제 야금야금 뭐 손실이 누적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만큼 좀 신중하게 가족들이듯이 주식을 드리면 새 주식을 매수하고 관리를 해나가고 잘못되는 경우에도 얘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그만큼 건강한 주식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말이죠. 맞죠. 그래서 참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되게 이상적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많이들 드실 거예요, 시청하시는 분들이.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결국에는 각각의 구성원 하나 계좌로 치게 되면 슬롯 하나가 제 역할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의 매매를 이어나가게 되면은 끈끈한 가족을 이렇게 계좌를 지켜나갈 수 있고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방어해 나갈 수 있으며 설령 그 구성원이 아프다 할지라도 회복시킬 수 있고 그 아픔의 정도가 굉장히 깊다고 하더라도 살려낼 수 있다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고 그 시작은 그냥 사소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기침 한번 했다고 쫓겨나야 되는 계좌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진짜로 무서워서 살겠어요. 진짜 막 흙 같은 것도 못 만질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감기 걸릴 텐데 숨 막히는 거겠죠. 필요하면은 겨울에도 나가서 이렇게 현장 일을 하면서 수익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어찌 보면 이 시대 아빠들이라면은 필요하다면 그거 다 하잖아요. 아무리 추워도 나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대가로 감기를 얻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돈 벌어오는 건 괜찮아. 하지만 와서 기침하면 아웃이야. 이거는 좀 너무 서럽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겠죠. 아, 나는 한 번도 이 밖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감기를 평생 걸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감기 걸리면 왠지 그게 막 폐렴으로 발전해서 그리고 막 폐암으로 갔다가 막 죽을지도 모를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요. 이런 상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마이너스 상태를 지금 마이너스 50% 이렇게 막 있다 맞는 걸 적어놨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마이너스 1%도 사실 겪기 힘든 일이잖아요. 주식 안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썼으면 썼지 그냥 돈이 그냥 없어지는 일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가 1, 2% 나기 시작하면 막 그 감기 때문에 왠지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감기는 별거 아니다라는 거를 좀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데부터 주식이 발전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것도 그렇고 사실은 저는 이거는 조금은 아마 시청자분들이 바로 받아들이기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까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장 폐지 이야기 계속 했었는데 상장 폐지 같은 경우에도 주식시장에서는 상장 폐지 되면은 막 난리가 날 것 같고 집안이 무너질 것 같고 인생이 망가질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냉정하게 말하면요, 상장 폐지되게 되면은 여기 동생의 체력 에너지가 2% 남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죽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로 이거 죽는다는 단어가 되게 조심스럽지만 2%가 남습니다. 적게 남으면 1% 남을 거예요. 즉 마이너스 99%라는 얘기예요. 적리매매 기간 주어지고 그때 헐값에라도 팔 수 있고 이거라도 사라는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99% 메워주면 살리잖아요. 살리는 일인데 이거 왜 못할까요? 구성원들이 이 정도 해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래서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비일비재하지 않겠죠.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난다 한들 이것도 극복 가능하다면은 그렇다면 이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이거 이제 근데 계속 오해할 것 같은 말씀하시는데 여기 적립매매 기간에다가 물 타가지고 매매해서 살려내라는 얘기이신가요? 아, 절대 아니죠. 네, 그렇게 들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 아니라 이건 이제 전체적인 가족 구성원에서의 그런 협력 차원에서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족의 건강한 상태를 그냥 전체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4억이라는 계좌가 있고요. 한 명 1억씩 가지고 있어요. 가족 구성원으로서 배분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동생이 많이 아파서 그냥 아픈 거 말고 그냥 망했다고 하죠. 망했다고. 동생이 사업하다가 망해서 9,900만원 시원하게 까먹고 100만원 남았어요. 그러면은 망한 게 아니라 이 가족의 자금은 3억 100만원이 된 거예요. 3억 100만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4억에서 3억 100이 됐다면 재기불능인가? 라고 하게 되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가정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4억으로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1억으로 시작해서 또는 처음에는 단칸방 월세 1,000만원부터 시작해서 쌓아 올려온 거잖아요. 쌓아 올려오다가 잠깐 조정받은 것 뿐이고 이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기회가 있으니까. 저는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 안에서 이런 것들조차도 계좌 안에서는 얼마든지 소화해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상황이 온다라고 단정 짓는 것도 아니고 안 오는 게 가장 좋지만 원해서 오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런 불확실한 변수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극복해내야 된다. 시장은 원래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싫다는 거예요, 언니님. 3억 100만원 되는 이 상황이 너무 싫은데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그럼 주식하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진짜 그러면 그런 분은 주식하면 안 되는 걸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싫어하는 것은 당연히 자신들의 감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싫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현실적인 대책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그게 답변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얘기가 갑니다. 저는 그러려고 얘기한 건 아닌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4억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딱 말씀하셨으니까 한 좀 주식하다 보니까 3억이 됐어요, 제가. 근데 이제 그런 분께 우리가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는 지금 또. 만약에 처음 시작을 4억으로 해서 3억이 된 분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거죠. 그죠? 근데 지금 뭐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그럼 그럴 수도 있다면서 나는 왜 잘못됐다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게 이런 느낌이에요. 이 가족이 뭐 어찌저찌 해서 받은 유산이 많습니다. 벌어낸 게 아니라 받은 유산이 많아요. 그냥 유산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까먹기만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족 구성은 아니라는 얘기죠. 뭐 그런 느낌이에요. 이 4억이란 거는 그냥 과정에서의 예시 숫자일 뿐이고요. 분명한 거는 자신이 스타트 머니에서 가족 구성원이 움직여서 이 안에서 플러스를 만들어내는 이 기본을 지킨다는 대전제에는 변함이 없어요. 이게 가능해야 이렇게 해나가다가 가끔 원치 않는 마이너스가 섞인다고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말 원치 않지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마이너스는 받아들이되 자신이 감정으로 그냥 내팽개치는 마이너스는 최대한 없애야 된다.
왜냐? 이때 어차피 자잘하게 나는 마이너스까지 다 모았다가 이때 한번 사용하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얘기가 좀 겉도는 느낌이 들면서도 좀 뭔가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 영상 한 편으로 저희가 다 설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 얘기도 뭔 소리야? 이해 못 하겠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과거 영상을 좀 같이 보시면 좋고요. 이게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반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얘기는 되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얘기거든요.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이 무조건 돈 번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장사 좀 안 되면은 그달은 좀 적자 날 수도 있고, 뭐 잘 될 때 이렇게 바짝 벌고 막 그런 생각들도 다 하잖아요. 무조건 직장인들처럼 막 플러스만, 정해진 플러스 돈만 막 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인드로 하면 또 되게 사업이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주식도 정확하게 똑같이 그냥 접근하면 돼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래 마이너스도 날 수 있지 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플러스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으면은 이건 또 문제니까 플러스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그만큼 중요한 거고, 주식도 마찬가지로 플러스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되, 그때그때 발생하는 마이너스나 아니면 플러스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의 과정에서 잠시 만들어지는 마이너스는 감수해야 된다. 그런 게 이제 투자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 사업에서 플러스를 만들어낸 능력도 필요하지만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로 변화를 주기 위한 행위, 노력, 무언가 그거는 필요하죠. 이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알아서 플러스가 되지는 않으니 그냥 딱 요 노력 이건 것 같아요. 투자 행동은 제가 생각할 때.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투자라는 거를 지금 말씀 되게 잘해주신 것 같은데, 이 노력이라는 걸로 생각을 안 해요. 야, 내가 노력할 거였으면 일하지, 아니면 진짜 사업하지, 공장 만들지 라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투자는 진짜 불로소득, 되게 간단하게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이제 잠재의식 속에서 이런 노력을 배제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주식을 매매를 할 때도 언니님 같으면 여기서 수없이 사고 팔고 하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뭔가 이제 여기에 집중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주식 초보자한테 뭐 이런 똑같은 주식 던져주고 하라 그러면 지켜보고 막 뭔가를 컨트롤하고 그러려는 노력 자체를 안 하고, 아 적당한 때 그냥 사놓고서 기다리자 이렇게 그냥 가버리거든요. 이런 쉬운 결정을 되게 많이 해요. 그게 투자인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 그 쉽게 결정을 했는데 마이너스가 되면은 아 내가 잘못 결정했네 이러면서 뭐 손절도 하게 되는 거고, 다시 재도전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느낌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애초에 되게 결이 다르죠. 언니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랑. 투자라 말하지만 사실은 돈 놓고 돈 먹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진짜 매도하는 것 같지만 정말 많이들 그렇고, 저 역시도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언니님은 안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뭔가를 할 때 있잖아요. 주식을 계속 할 때 가끔씩 되게 게을러지는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좀 반성하는 때가 생겨요. 이게 인간인지라 어떨 때는 되게 타이트하게 보는 게 무의식적으로 거부감이 드는 건지, 조금 되게 사소한 결정인데 그렇게 쉽게 그냥 노력 없이 가려고 하는 그런 일을 아직까지도 하거든요. 뭐 사소한 거 하나하나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하게 하느냐, 조금 더 조금 노력 없이 그냥 좀 대충 하느냐, 이런 차이점은 분명히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결국에는 그게 쌓이고 쌓이는 것 같아요. 그냥 조금씩 대충 결정하는 그게 쌓이고 쌓이면은 그냥 최종 결과물은 여기에다 그냥 몰빵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이제 물론 나도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 디테일한 결정들에서는 조금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반성을 하게 되거든요. 네, 저도 이거에는 동의를 해요. 저는 이거를 나사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나사를 처음에는 단단하게 조여놨다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사가 좀 헐렁하게 풀려요. 사용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의식적으로 다시 조여주면서 관리를 해주는 거고,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해줘야지 고장이 덜 나기 때문에 그거를 인위적으로 해주는 거지, 저희들 항상 타이트한 조임의 상태를 365일 24시간 평생 유지하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점검을 수시로 하면서 이게 헐렁해지면 조여주고 이 행동을 무한 반복하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하나요? 라고 하게 되면은 수익을 만드는 거고 돈을 버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제 뭐 스스로를 점검하고 이 사업체를 점검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 나사를 조이는 것 자체가. 그렇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주식 처음 하는 분들은 나사가 완전 다 풀려져 있는 상태로 뭐 조여야 된다는 생각도 못 하고 그냥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분명히 그 나사를 조이는 일은 하기 싫은 일일 수도 있어요. 마치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내주는 거는 너무 기분 좋고 사람들 맛있게 먹으면 좋은데, 아 이거 뒷정리하고 청소하는 거 너무 싫어서 하루 이틀 건너뛰어요. 그러면은 하루 이틀은 괜찮을지도 모르지만 그게 누적되고 한 달, 두 달 동안 청소도 안 하고 위생 그냥 놔버리면은 결국에는 안 오죠. 사람들이 안 오겠죠. 더러워서. 뭐 이런 나비 효과를 반드시 가지고 있거든요. 계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엔 옵니다. 나비 효과가. 그리고 그거 같아요. 마이너스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그 심리가 원님이 좀 너무 절묘한 비유셨는데 그 나사 조이는 거 있잖아요. 나는 나사 조이는 노력하기 싫어 라는 말하고 거의 동급의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거를 복구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이 노력은 계속 나사를 계속 조이고 뭔가를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 무조건 신경을 더 많이 쓰거나 어쨌든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신경 쓰기 싫다, 나는 나사 조이기 싫다라는 그 심리가 좀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이제 기피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까지도 좀 드네요. 모든 부분에서는 비단 투자뿐만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공존할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이 있고 자신이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분야든 간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뤄내고자 한다면 또는 자신의 욕심을 채울 정도의 실력과 수준을 갖춘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안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싫어하는 부분도 잘 해냈을 때 그거를 달성할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그래서 하는 거죠.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계속 반복해서 하고 하다 보면은 나사 조이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냥 나도 모르게 풀어지고 뭐 좀 해이해질 수는 있어도 그냥 습관적으로 그거 조이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안 해본 분들이 그게 마치 되게 어렵고 번거로운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쉬운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싫어도 나사를 계속 이렇게 조이기만 해야 되나, 숨 막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절묘한 반대의 방법도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값을 줄여도 돼요. 나사 그러면은 정말 최소한으로만 조여도 상관없습니다. 그 뭐 적당히 조인 상태 이것만 유지하자 이래도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럼 욕심값만 조금 낮추면은 편하게 갈 수 있죠. 선택은 해야 되죠. 근데 그건 또 우리가 이제 인생이라는 게 모두 그렇죠. 나는 부자가 되겠어 라고 해서 무조건 세계 1등 부자 되려고 최선의 누구보다도 가장 큰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냥 자기가 이제 정한 기준선 안에서 노력을 하고 기준선 안에서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부자 이런 걸 떠나서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주식도 자기 기준 세우기에 따라 얼마든지 그 노력의 범주도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욕심과 노력은 정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얘기하다 보니까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오늘 얘기의 시작은 그거죠. 마이너스를 이제 못 받아들이는 분, 평가 손실 상태를 못 받아들이는 분. 근데 이거는 뭐 이제 첫 시작은 이분이 이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막 이런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경험치가 쌓여도 그게 되게 싫고 쉬운 길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거는 이제 후반부에 저희가 나눴던 이런 노력의 부분, 이 노력 이렇게 적으니까 되게 조금 재미없게 들리긴 하는데 꼰대처럼 들리죠. 근데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원희님이 말씀하셨던 나사를 조인다, 나 스스로 좀 이렇게 정돈된 상태를 유지한다, 그 정도의 신경 씀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좀 되게 좋은 말 같습니다. 그리고 언니님도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 주식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분들이 얼마나 더 그거를 신경을 써야 될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뭐 잘하게 되면은 안 할 수 있나요? 라고 말씀드리면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항상 만약에 투자자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그냥 차라리 정말 무의식적인 습관처럼 생활화시키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진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처럼 피해갈 수가 없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자기관리나 나사를 조인 그 감정은 항상 숨어있다가 훅 하고 치고 나오거든요. 뭐 원희님은 그냥 그거 뭐 피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 거고 그게 되게 힘들다는 생각도 안 하실 거예요 아마. 그죠? 그냥 주어진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냥 뭐 일상이 됐죠. 그렇죠. 이제 뭐 투자를 좀 하게 되고 이런 길을 걷고 나서 경험치가 쌓이면 다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 과정을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주식 투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는 뭐 이제 말씀 계속 드리는데 투자 클럽이라는 걸 하고 있어서요. 원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래에 이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모여서 한 1000명 정도 되거든요. 이제 지금 몇 개월 동안 1000명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 이상까지도 안 갈 생각이고요. 딱 정예 멤버로 이 인원을 유지하면서 투자 공동체의 개념으로 투자 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고, 원희님 중심으로 같이 이제 훈련도 하고 실전 매매해 나가면서 주식을 정말 제대로 배우고 익혀나갈 수 있고, 이런 나사 조이는 거 그런 거 매일매일 자극받아서 할 수 있고, 다른 회원분들 보고 원희님 보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나는 정말 어렵다, 내가 혼자서 해보려고 그랬는데 뭐 부족한 게 많아서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오세요. 오셔서 서로 의지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고, 그렇게 오신 선배분들이 발전해 나가는 거를 제가 보기 때문에 지금 오시는 분들도 확실하게 가능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오늘 비유 빗대서 설명드리면은 투자클럽에서 가장 좋은 장점은 저는 그거 같아요.
어느 나사가 풀렸는지는 확실하게 알고 조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한테 어디 나사가 풀렸는지를 모르거든요. 네, 나사 어떻게 조이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사 조이는 방법부터 해서 이 능력치 기르는 것까지 다 배우고 익힐 수 있으니까 오셔서 해보시면 좋고요. 물론 이제 클럽 오셔서 하면 더 좋겠지만 여건상 안 된다. 뭐 그러시면은 저희 유튜브 보시면서 따라오셔도 상당 부분 채워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열심히 끈기를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상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고, 과거 영상 많이 뿌려놓은 거에도 정말 보석 같은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전 영상들도 보시면서 그렇게 따라오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저희는 다음에 보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